내가 방금 뭐 하려고 했지? 왜 말이 막히지? 머리가 안개 낄 것처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작은 영양소 하나로도 바뀔 수 있어요. 정말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까? 당신은 혹시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말하고 싶은 단어가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어떤 날은 깨어나면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반박자씩 느릴 때가 있나요? 건강하게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이유도 모르는데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나요? 혹은 부엌에서 있다가 갑자기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적은요? 만약 당신이 이런 신호들을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중요한 경고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0세 이후의 뇌는 수십 년 동안 계속 돌아온 엔진과 같아서 작은 먼지 하나로도 느려질 수 있고 작은 손상 하나가 때로는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었을 때야 문제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때로는 음식 습관 하나만 바꿔도 올바른 견과류, 올바른 양내는 놀라울 정도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당신은 어떤 견과류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어떤 견과류가 혈당을 안정시키며 신경, 세포를 보호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유지해도 뇌를 더 건강하고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60대 건강에 관한 주제를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팔로우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한국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은 나누어야 한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댓글에 한 번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 빠르게 정리하자면 오늘 저는 60세 이후 뇌를 보호하는 4가지 견과류와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해가 될 수 있는 뇌 회복을 돕는 4가지 견과류 설명, 사지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가정집 부엌에 거에 항상 있는 한 가지 견과류. 하지만 저는 노년층 환자들에게 최대한 줄이도록 권하는 그 견과류도 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듣고 싶을 겁니다. 제 이름은 유효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이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의 많은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뇌에 진짜 보약이 되는 견과류가 있는가 하면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는 견과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처럼 쓰는 견과류라고 부르는 첫 번째 견과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것 브라질 너트 브라질 뉴트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8세 남성 환자를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건강했고 스도크를 좋아했고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지인 이름을 잊기 시작했고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기억이 끊기곤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그가 제게 했던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가 누가 불을 몇 개 꺼놓은 것처럼 어두워져요. 검사 결과 그는 셀레늄이 부족했습니다. 뇌에 매우 중요한 미량 영양소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셀레늄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부족해지면 신경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쉽게 손상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셀레늄 농도가 낮을수록 노인의 인지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브라질 너트 하나리면 됩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견과류 하나가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3주 후 그는 예전과 전혀 다르게 밝은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훨씬 가벼워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말을 하다 막히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브라질 너트는 세계에서 가장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단 한 알만으로 하루 필요를 채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셀레늄은 글루타티온을 활성화해 뇌의 자연 해독 시스템을 도와주고 신경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합니다. 일부 보고에서는 셀레늄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더 빨리 쌓인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셀레늄 과다로 탈모, 손톱, 약화,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질 너트 하루 딱 한 날, 그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냉장 보관하고 껍질이 있다면 그대로 두고 아주 천천히 씹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브라질 너트가 낯설고 잘 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낯섦 때문에 이것이 60세 이후 뇌 건강을 위한 황금 식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견과류, 다음에는 두 번째 견과류가 있습니다. 생김새만 봐도 뇌에 좋은 이유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견과류입니다. 사람의 뇌와 비슷하게 생긴 견과류 그리고 정말 우연처럼 그 효과도 믿기 어려울 만큼 뇌에 강하게 작용하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두, 즉 월넛입니다. 많은 한국 가정, 특히 오후에 유자차나 계피에 호두 몇 달을 곁들여 먹는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음식이지요. 저는 대구에 사는 72세 여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며 손주 학교 후 돌봄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아주 민첩했고 말도 또렷했으며 장보는 비용 계산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전부터 그녀는 생각한 것과 말하는 것이 엇갈리는 상황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와 대화하다가 필요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고 그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최근 그녀가 쉽게 짜증을 내고 동시에 여러 일을 해야 할 때 더 힘들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찰해 보니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혈당이 불규칙하게 변하고 염증 수치가 약간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식습관은 전형적인 한국인의 패턴과 같았습니다. 케이크, 떡, 그리고 늦은 오후에 마시는 라떼이 모든 것들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바로 떨어뜨리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결정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매일 오후 과자 대신 호두 한 줌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음식이 기억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약 3개월 후 재진을 왔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람 이름도 더 빨리 기억나고 말도 중간에 끊기지 않아요. 며느리는 제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두, LA, 즉 식물성 오메가3의 효과입니다. 이 지방산은 신경, 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전기 신호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세포막은 점점 단단하고 둔감해져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을 꾸준히 보충하면 이런 부분이 뚜렷하게 개선됩니다.
또한 호드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를 풍부하게 함유해 뇌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는 치매와 밀접한 핵심 요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에서는 호두를 자주 먹는 노인이인지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진료하며 이 결과가 반복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8쪽이면은 충분합니다. 더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치아가 약하다면 잘게바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흡수도 잘 되고 먹기에도 편합니다. 대구 환자분의 상태가 좋아진 후 그녀는 제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알고 보니 해결책이 아주 익숙한 것 안에 있었네요. 저는 웃으며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견과류여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견과류 중 하나가 거의 혈당, 브라질너트, 호두 실제 환자 사례,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아몬드입니다. 뇌는 혈당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혈당이 한번 급격히 오를 때마다 뇌에 작은 혈관은 마치 유리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긁힘처럼 손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60대 이후에도 흰쌀밥, 떡, 국수, 그리고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자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아몬드를 식단에 넣으라고 권합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는 짜장면과 크림빵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매번 식사 후 졸리고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검사해보니 식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염증 수치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탄수화물이 있는 식사에는 꼭 아몬드 15-20을 함께 드세요. 소금볶음 X 설탕 코팅 X 꼭 생몬드로 2달 후 그의 식후 혈당은 크게 떨어졌고 그는 말했습니다. 머리가 훨씬 가벼워요. 점심 먹고 졸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아몬드에 식이섬유 더하기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당 흡수를 늦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뇌의 혈관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 세포막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이는 특히 노인에게 더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뇌 건강에 좋은 견과류 중 특히 한국인에게 흔한 불면을 완화하는데 탁월한 견과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노년층 환자들은 자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잠이 너무 얕아요. 하지만 잠은 뇌가 스스로 회복하고 남아있는 단백질,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는 청소되지 못하고 기억력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피스타치오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견과류보다 멜라토닌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음식에서 얻는 멜라토닌은 흡수가 부드럽고 고용량 보충제나 약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전주에 사는 70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조언 하나만 했습니다. 자기 1시간 전에 무스타치오 20발을 드세요. 2주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밤중에 깨도 다시 잘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지 않아요. 피스타치오는 멜라토닌뿐 아니라 비타민 B6, 마그네슘, 칼륨도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을 자연스럽게 휴식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좋은 잠 한 번으로도 뇌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뇌를 돕는 4가지 견과류는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 과정에서 매일 먹는 다른 4가지 견과류 잘못 섭취하면 뇌에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견과류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사실은 뇌에 해가 될 수 있는 견과류 대부분이 바로 한국 가정의 부엌에 흔히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은 흔히 견과류는 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염증을 촉발하고 심지어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자연, 독소를 포함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먹는 견과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며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해야 했던 것이 바로 땅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건강식이라고 믿는 식품이지요. 한국에서 땅콩은 여러 음식에 사용됩니다. 비빔밥, 떡, 편의점에서 파는 스에까지. 문제는 땅콩이 견과류가 아니라 땅 속에서 자라는 콩류라는 점입니다. 땅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고 어떤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간과 신경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분류한 독소입니다. 무섭게도 겉모습이나 냄새로 오염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충남에 사는 70세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TV를 보며 소금 뿌린 땅콩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되고 가끔 어지럽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그의 전신 염증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식단은 당이나 지방이 많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몬드, 피스타치오가 혈당 수면에 미치는 영향,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본 후 저는 몇 달간 땅콩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주 후 염증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졌고 머릿속에 불편한 느낌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플라톡신 위험 외에도 땅콩의 높은 오메가6 비율은 자주 먹으면 쉽게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면역체계가 예민한 노년층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뇌를 정말 지키고 싶다면 땅콩은 최대한 줄이세요. 땅콩. 다음으로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경고하는 것이 캐슈넛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하고 향이 좋아 쉽게 과식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어르신이 캐슈넛을 무심코 뇌에 해가 되는 음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견과류와 달리 캐슈넛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기 쉽습니다. 특히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진 60세 이상에게 매우 흔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여성 환자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요리를 좋아했고 특히 캐슈넛 쿠키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만든 쿠키를 친구와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고 물론 본인도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요리를 할 때도 레시피를 몇 번씩 다시 확인해야 할 만큼 잘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식후 혈당을 확인해 보니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높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다시 묻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 캐슈만 먹었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저는 반복되는 혈당 상승이 뇌혈관에 아주 작은 손상을 이어붙이듯 만들어내고 결국 뇌를 약하게 하며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슈넛을 크게 줄이고 대신 무구운 아몬드로 바꾸자. 그녀의 혈당은 안정되었고 말하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현상 또한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땅콩과 캐슈넛이 주로 혈당과 염증을 통해 해를 끼친다면 또 다른 견과류는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마카다미아. 많은 한국인들이 고급 선물로 사용하는 견과류입니다. 문제는 그 압도적으로 높은 지방 함량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지방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지방분해 효소도 느려지며 장도 민감해집니다. 경기도에서 온 74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 후 가벼운 메스꺼움, 더부룩함, 그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으로 내원했습니다. 그는 위장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식사 기록을 보고 저는 매일 밤 마카다미아를 한 큼씩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인이 심장에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령과 느린 대사 기능에서는 많은 지방이 들어오면 몸이 과부하를 받게 되고 중성 지방이 올라가며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카다미아를 가끔 우유 이하로 줄이자 그의 모든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견과류는 자신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고 한국의 많은 음식주, 전통과자, 볶음 요리 등에 흔히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자세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쉽게 산화된다는 점입니다. 공기와 닿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기름이 변질되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어르신들이 산화된 기름을 먹게 되면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고 머리가 막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71세 여성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입안에 금속맛이 느껴지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통해 다른 원인을 배제한 뒤 우리는 그녀가 직접 만든 페스토에 잣을 아주 많이 넣어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인 마우스라는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드물지만 민감한 사람이나 산화된 잣을 먹은 사람에게 종종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몇 주간 완전히 중단하자 그녀의 미각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노년층에서 미각 상실은 식욕 저하, 영양 부족, 피로 그리고 결국 인지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잣의 일부 지질, 성분은 간에서 약물 대사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압약, 고지혈증약,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많은 환자들은 식탁에 작은 재료 하나가 치료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 견과류들을 절대 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조심해야 할 4가지 견과류,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 이후에는 뇌가 훨씬 민감해지고 소화 기능은 약해지고 항염 기능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견과류를 고르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4가지 견과류는 독이 아니라 단지 매일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무심코 자주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변화는 아주 작지만 그 힘은 뇌 건강에 엄청나게 크다는 것. 그리고 제가 가장 확신하는 것은 뇌는 60년, 70년 넘게 쉬지 않고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우리가 올바른 조건을 제공해줄 때만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억력 저하는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저는 아주 작은 식단 때로는 매일 먹는 견과류를 바꾸는 것만으로 환자들이 더 맑아지고 머리 무거움이 줄고 단어가 잘
떠오르고 잠이 깊어지고 정신이 밝아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인의 가지 뇌를 돕는 견과류를 다시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경세포를 보호하거나 수면을 통해 뇌의 회복 능력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4가지,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들은 독은 아니지만 노년층에게 특히 취약한 방식으로 부담을 줍니다. 혈당 상승, 염증 증가, 소화기능 저하, 약물, 대사의 영향 등을 통해서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은 매일 건강하게 먹는다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확인해 보면 뇌가 60세 이후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견과류를 무심코 먹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여러 노년층 환자의 의무 기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기억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한 환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혈당의 큰 변동을 피하고 지속적인 염증의 원인을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2가지 요소는 그들이 어떤 견과류를 선택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브라질너트를 올바르게 먹고 오후에 호두를 먹으며 탄수화물과 함께 아몬드를 곁들이고 자기 전 피스타치오를 먹는 환자들은인지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반면 소금 뿌린 땅콩, 달달한 캐슈넛, 매일 밤 한 줌의 마카다미아를 먹는 환자들은 집중력 저하, 머리 무거움, 순간적인 혼동감을 더 자주 호소했습니다. 제주에서 온 76세의 한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아무도 이런 걸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저는 그냥 견과류는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 봉지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약이 되고 어떤 것은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건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다고. 나이가 들면 중요한 것은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은 좋은 선택 하나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브라질너트 하나를 먹는다면 혹은 과자 대신 호두 한 줌을 먹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걸음입니다. 오늘 캐슈넛을 줄였거나 소금 뿌린 땅콩을 피했다면 그것도 뇌에게는 좋은 선택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늦게 바꾸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심경, 세포는 듣는 존재입니다. 어떤 나이에 변화를 줘도 뇌는 반응합니다. 느리지만 분명하게. 신경과학에서는 이런 능력을 뉴로플라스틱, 즉 재조직하고 적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염증을 줄이고 잠을 깊게 자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처럼 단순한 것들입니다. 네. 가지 좋은 견과류는 이 모든 것을 왜 나이 들어도 뇌는 회복될 수 있는가 도와줍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60세 이후에 뇌를 보호하는 일은 거창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피를 더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더 튼튼하게 하고 신경세포가 덜 손상되게 하고 매일 밤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 올바른 견과류를 고르는 것만으로도 뇌에게 회복할 지렛대를 쥐어주는 셈입니다. 어느 겨울 오후 진료실을 나서려는 순간 한 어르신이 돌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덕분에 머리가 맑아졌어요. 알고 보니
저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됐던 거였더군요. 그 순간 저는 작은 변화도 누구의 삶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당신이 60세든 70세든 혹은 오늘부터 바꿀 단 하나의 습관 이상이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뇌를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고, 느끼도록 도와준 존재입니다. 이제는 그 친구를 조금 더 잘 올바른 방식으로 돌봐줄 때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심과 나눔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니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